오는 30일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확인된 미국의 2분기 속보치 발표 앞두고 미국 경기 주가 논쟁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의 수정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나오고 그리고 하루 뒤에는 미국의 FOMC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 묶어서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신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4월 관세 1차 유예 기간이 이렇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랑 맺었던 15% 관세, EU랑 같은 맺었던 15% 관세 어제 방송에서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얼만큼 유예 기간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얼만큼 유예 기간이 있냐. 근데 A 게임 방식에서는 유예 기간이 과거처럼 WTO 규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효 기간을 확정시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 확산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력과 이행정문에서는 서로가 사실 합의 형태가 되더라도 이것이 집권 내내 4년 동안 계속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미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2차 연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8월 2일 날 2차 유예 기간이 이제 종결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청자분들이 EU랑 타결되다 보니까 얼만큼 이게 유효한가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물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미국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EU와의 15% 관세 타결에 대해서 도배를 치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증시는 비교적 관세에 대해서 아주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는 2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경기 논쟁, 오늘 3대 지수가 서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차분하게 관세와 관계없이 이렇게 미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충실하는 이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는 2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보면 NBR의 2분기 연속 경기 판단을 보면 침체 국면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정도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NBR의 견해인데요. 작년 3분기 이후서부터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이렇게 한 2.5% 정도로 이렇게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관세에 따라서 영향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것처럼 스카이 로켓팅으로 뛰어오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향후의 경기 모습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의 성장률 속보치는 경기 논쟁, 관세에 따른 영향 논쟁, 정치 논쟁에 결부돼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EU와의 관세 협의보다도 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세계 3대 예측기관 중에서는 가장 예측력이 정확하다는 IMF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경이 되는데요. IMF의 수정 전망치가 나와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작년 12월 이후에 IMF가 계속해서 하향 수정했는데요. 예. 성장률을 지난 4월 달에 조정했던 식으로 1.8%에서 플랫하게 되거나 하향 조정하는 건 멈추거나 오히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때는 이 미국 경제의 경기 논쟁, 주가 논쟁은 아주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되느냐 이 논쟁에 대해서 예측력이 누가 높으냐 이 논쟁은 굉장히 거세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보고서 나오면 저희도 좀 잠을 예상보다 더 늦게 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성장률 추이로만 보면 침체인데 이 NBR이 공식 선언하지 않는 건 침체 선언하지 않는 건 아마 고용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기 논쟁이 있는 건데 이 경기 논쟁이 중요한 거는 트럼프 관세 영향을 놓고 벌어졌었던 관세 영향이 이번에 1차적으로 제대로 확인되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관세 상반기 동안 워낙 세계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1분기가 성장률이 이제 3월 달 끝났는데요. 이게 1분기 성장률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중계돼서 첫 관세부가 2월 4일 날 했었는데요. 네. 3월 말에 끝나고 품목별 관세 이렇게 되더라도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다. 이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대공을 우려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트럼프 측량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었죠. 근데 이제 2분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성장률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첫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떠냐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 5월 말에도 선제적인 뭐 이렇게 골디락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이게 정확하게 5월 29일 날 방송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뒤져보니까 그래서 5월을 고비로 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물가 지표가 지금 2%대입니다. 지금 이제 PCE 물가를 보면 이번에도 2.7% 정도는 되는데 2%대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거든요. 물가. 그럼 이제 지금 고용 지표 됐습니다는 미국의 페드가 실업률의 완전 고용 수준을 실업률을 가지고 보면 3.5% 하단, 그 다음에 4.2% 상단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 경제 실업률은 4.1에서 4.2%.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실업률도 한 4.2% 되니까 이 완전 고용의 상단 밴드폭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그리고 2분기 성장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상으로 2.5%니까 미국의 잠재성이 1.8%를 감안해 본다면 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떠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대공황 우려, 관세에 따라서 이게 너무 좀 과잉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은 영국의 그 전래동화 골디락스에서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는데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는 고미차라는 음식을 먹었다 해서 이게 유명한 골디락스 동화거든요. 예. 자, 물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고용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성장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매크로 4대 변수에서 국제 무역 수준도 좀 개선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연스럽게 골디락스 내지는 코어사이 골디락스, 준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난주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이 송고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쪽 전 법무실장 요인들을 만난 인터뷰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관세 영향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증시가 잘 나가는 것도 같은 영향이 있겠죠. 네, 경제도 그렇습니다는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 일시적이다. 그걸 더 자화자찬한 모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증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상반기의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발 불확실성 증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처음으로 한국경제TV가 사실 물론 IMF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수치입니다는 시청자분이 이렇게 공포지수라든가 CNN의 FGI 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불확실성 얘기할 때 World Uncertainty Index WI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배로 올랐죠. 그러면 세계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는 안전자산이 올라야죠.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안정자산은 미국의 국채라든가 달러를 추천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6개월에 보면 이런 흐름이 완전히 잘못됐죠. 달러 가치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폭락하고 네. 국채 시장도 지난 4월 이후에 미국의 국채 가격도 떨어졌죠. 반면에 이 WIG 세계 불확성 지수에 기피해라 했던 이런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세계 이렇게 주가 지수는 13% 정도 오르고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오늘도 S&P가 또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질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 관세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충격적이냐 하는 것 대해서는 경기 문제에서도 골디락스만 사용이 되고 주가 모습에서는 세계 불확실성이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가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외면만 할 수밖에 없다. 외면만 하면 안 된다 하는 예. 이런 입장이 지금 미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오는 제기다. 이것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수정시키고 미국의 주가 전망을 상향시키는 요인 중에
시장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 미국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또 한국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의 경기 논쟁,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가 세계 경제 질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과거에도 트럼프 취임 6개월 동안에 세계 불확실성 증대하면 결국 왜 이렇게 안전자산이 가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안 가고 위험자산이 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환경이 예전보다 다르다. 사실 과거의 주가는 신앵커가 펀더멘탈이 좋으면 시청자분한테 얼굴 색깔이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얼굴 색깔이 주가라 보면 펀더멘탈은 신앵커의 지금 몸 상태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통화치는 상승한다. 금리는 올라간다. 이게 이제 지금 경제 이론 이렇게 딱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네. 금융 사이드가 실물을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 금융이 우선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 노멀 소사이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그동안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틀리게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세계적인 천재학자로 꼽혔던 이 레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였는데 왜 지금 학계의 어떤 냉철한 분석과 다르게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좋은 흐름 나타나는 걸까요? 네, 사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질문 4번에 질문을 좀 잠시 자막 가지고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이 된 거죠. 질문 4번에 대한 이렇게 자막 좀 잠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예. 이렇게 제가 앵커의 질문을 좀 잘못 이어들어서 이게 왜 불확실성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 뉴노멀 환경을 하면서 별도의 질문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꼭 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세계 불확실성 증대에서 그것도 진원지가 미국의 관세니까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중국 주식을 또 이런 추천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워터풀 이펙트가 아니라 리플 이펙트다. 그래서 주가가 회복은 미국 증시가 빠르다. 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중국 주식을 추천했던 사람들이 국내 대형 증권사의 오너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쫓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중국 주식보다 더 높다, 더 잘 간다 이런 주식에 공감하지 않는 시각으로 해서 사실 한국경제TV의 권고대로 미국 주식을 실제로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적을까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4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상해 지수보다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있습니다. 자, S&P 4월 중순 이후에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해 지수는 15%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증시가 미국에 대해서는 스트롱 커플링 현상에서 미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중국 주식에서는 마일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셀 USA, USA를 팔아라. 이건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엠불사라고 아실 겁니다. NAO, but USA에서 미국을 지역으로 모든 데 투자해라. 이런 용어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투자에 실패했었죠. 예.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4월 중순 이후에 중국보다는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한국 주식. 결과적으로 보면 4월 중순 이후에 세계에서 주가를 주도했던 것이 결국 한국과 미국 주식이다.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레이 서머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 근데요, 트럼프는 관세에 따른 영향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는 데에는 어렵게 레리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어렵게 보면 볼수록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만충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5번의 자막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정당이 관세에 따른 영향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무부는 연준과 별도로 시청자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스텔스 양적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마이백이라든가 QRA에서 스텔스 양적해서 페드가 통화 공급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부 차원에서는 양적 완화를 추진했던 것이 관세에 따른 충격이 경기라든가 증시 쪽에서 완충시켰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행하지 않았습니다는 한나라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요구하면 사이코로지적 심리적 효과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안정시키는 효과가 됐을 겁니다. 이런 데서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경기라든가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완충시켰다 하는 것도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도 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는 항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렇게 고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대처로는 정도차가 있지 한국도 미국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정책, 전통적인 재정정책 보면 재정적자, 국가채무 뭐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습니까? 통화정책, 페드가 물가 안정을 고집하는데 또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 하는데 뭐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선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친증시 정책도 경기 대책으로 소위 웨alth effect, 부의 효과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앨런 그리스폴 의장이 미국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기에 미치는 영향, 소위 웨alth effect coefficients, 자산 효과 계수를 산출하는데 미국은 주가 상승에 따라서 자산 효과 계수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세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이 완충작전으로서 돈을 풀고 이런 재무 사이드에서 이런 부분에 완충시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5월 이후에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4월 중순에 선행적으로 반영하니까 미국의 증시가 올라갔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 발행도 재무부가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조용한 유동성의 장세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5월부터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과연 트럼프 진영이 이제 자화자찬할 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이것은 조금 뒤에 나올 IMF의 이 수정 경제 전망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선명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미국 경제 증시에 보는 관점은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곡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곡 현상. 예. 그래서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자기가 내가 보수에 속하느냐, 내가 진보에 속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색연필도 뭐냐면 트럼프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새빨갛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에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경기라든가 증시 논쟁 이런 각점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분기까지 관세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는 첫 보고서에 해당되는 IMF의 7월 이렇게 수정 전망치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성격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매년 4월은 춘계 앞두고 정기 보고서, 10월은 연례 정기 총회 앞두고 보고서. 그래서 정기 보고서는 4월과 10월에 나누는데 이번엔 중간 전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 전망에 오늘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자, 실제 이제 트럼프 관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영향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2일 실제로 고용과 물가와 성장과 같은 부가치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IMF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오늘 수정 전망책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앞서 반영하는 발빠르게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에 나오는 보고서 볼게요. IMF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나온 거 보면 대체로 상하반기가 상저하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향 수정만 하는 이렇게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IMF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오늘 사실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어렵게 받던 게 JP모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이먼 회장인데요. 오늘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이 S&P의 지수 기준으로 1년 내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7,200까지 벗습니다. 오늘 S&P 지수가 6,3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에 새벽 1시부터 4시 한 40분까지는 반영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요. 그때까지 한 6,300 정도, 6,300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근데 7,200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IMF의 전망치가 관심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JP모건 전망 맞다면은 지금보다 한 10% 이상 더 뛴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적고 올해 성장률이 IMF에 따라 상향 조정이 된다면 연준은 좀 곤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 곤란하죠. 예. 가뜩이나 2021년 4월 달에 물가도 제대로 못 봐서 그때는 물가가 일시적이다 해서 했다가 틀렸다고. 완전히 추세적으로 물가가 해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예측력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트럼프 정은 일시적이라 하는데 페드 입장은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겉으로는 신중했습니다. 근데 실제 셉에서 3월에서 셉에서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누가 트럼프가 다른 게 아니라 파월이 달랐다. 왜냐?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이 트럼프의 일시적인데 외형상 페드와 파월은 크리어리티라는 명료성 문제가 확인됐기까지다 하는 얘기지만 외형상 신중했지만 실제로 셉에서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셉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2.1% 봤습니다. 미국 성장률입니다. 1.7% 내렸습니다. 성장률 내렸죠? PC는 2.1에서 2.7% 올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기에 이제 됐습니다. 6월 셉을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1.7에 2.4%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2.1에서 1.4% 떨어뜨렸습니다. 물가는 뭐냐? 2.1 작년에서 지금은 3%로 6월 전망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형상으로 파월이 외형상으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 셉에 반영하는 것은 성장률은 무려 2.1에서 1.4% 떨어뜨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 더 떨어뜨리고 근데 물가는 뭐냐? 2.1에서 3%까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이후에 미국 경제가 고용, 물가, 그 다음에 성장률에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으니까 자 파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7월에 FOMC 회의 결과에서 셉은 나오지 않습니다는 금리가 동결하면 파월과 그 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영향을 너무 깊게 봤다. 그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그 책임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파월을 쫓겨내는 이런 쪽의 하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시장과 그리고 백악관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상은 사실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다 하면 반드시 또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 요구를 이렇게 요구한 것도 경우에 따른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다 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분기 성장률 2.5%면 페드가 전망하는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1.8% 높기 때문에 경우에 인플레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PC 물가가 올해 4월 달에 2.4가서부터 2.5, 2.7까지 가면 물가 목표대에 걸려 있지만 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가 있죠. 그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지금 페드 양대 지표로 보면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는 금리가 내릴 만한 요인이 없죠. 그래서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자회견에서 지금 신행권 말씀대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물론 낫프로트 점도표에서 페드의 보드 멤버들이 제시합니다는 파월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이라는 의장으로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 시장과 경험에서 여기 뉘앙스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고 2026년 5월 이후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기자회견에서는 플랫하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죠. 해석의 문제죠. 그 해석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파월의 입장은 사실 뉘앙스가 비슷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시장에서 어떻게 받을까. 이게 더 관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굉장히 플랫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자회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시장을 움직이는 발언들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FOMC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